나는 성범죄 피해자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은 내야 했다. 가해자인 피고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붙은 문장이 눈에 걸렸다. 소송 비용의 부담이라는 문장이었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처음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나는 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해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정리해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했다.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겪은 일을 법률 용어로 옮기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으로서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었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내 옆에 앉아 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도 제출해 주었다. 형사사건이 정리된 뒤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을 하는 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다. 소장을 내며 냈던 돈이 있었고 서류가 오가며 들어간 송달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있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던 날 나는 부담스러운 금액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이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재판에서 이기면 이 돈도 모두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법원은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그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달랐다.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는 소송 비용으로 그와 별개로 취급되었다. 법원은 내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소송 비용으로 보지는 않았다. 사건의 가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했다.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 안에는 형사고소 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승소한 피해자이면서도 판결문 어딘가에서는 일부 패소한 원고로 남았다. 결국 소송 비용은 나와 가해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내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에는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가해자가 쓴 민사소송 비용의 일부를 내가 대신 내주는 모양이 되었다. 피해자인데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판결로 마음이 정리되는 것과 비용을 마주하는 현실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래도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보상받지는 못했지만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았다.